우리는 4장 축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 굽힘 모멘트와 그 다음에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을 때에 대한 우리는 그 축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 굽힘 모멘트, 굽힘 모멘트 M과 그 다음에 비틀림 모멘트 T를 받는데 이것이 독립적으로 하나만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이 이 굽힘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동시에 받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을 설계할 것인가 우리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서 새로운 개념인 상당 굽힘 모멘트라는 이 개념에서 이 상당 굽힘 모멘트 ME라고 놨을 때 이것은 우리가 2분의 1 M 플러스 루트 M 제곱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거 갖다 상당 굽힘 모멘트다.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개념은 상당 비틀림 모멘트 이 T라는 것을 우리가 루트 M 제곱 플러스 T 제곱 그래서 우리가 굽힘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을 때는 이와 같이 상당 굽힘 모멘트와 상당 비틀림 모멘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. 자, 이러한 두 가지 정의를 내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설계를 할 때 물론 이제 재료의 그 특성을 고려해서 그 재료에서 허용하는 허용 굽힘 응력과 허용 굽힘 응력과 허용 전달 능력이 있어야 돼. 이 두 가지는 사실 그 어떤 재료의 고유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런 재료의 고유 특성 하에서 이러한 두 가지 모멘트를 동시에 받을 때 우리가 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죠. 상당, 첫 번째 상당 굽힘 모멘트 설. 두 번째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 설. 이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두 가지 정의를 이용한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이때 이 직경은 어떻게 설정이 된다? D는 3승근, 루트의 3승근에 32에 여기서 구했던 상당 굽힘 모멘트 ME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재료의 허용 굽힘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직경을 구할 수 있고 상당 비틀림 모멘트 설에서는 직경 축의 직경은 3승근에 어떻게 됐다 16 T E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인데 이 값이 되겠죠. 이것에 의해서 파이 이것도 재료에 허용할 수 있는 전달 능력 타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다. 자, 그럼 이게 두 가지 설에 의해서 구해졌는데 무엇을 취한다? 여기서 1과 2 중에서 큰 값을 선정. 이것이 바로 축의 직경 설계다.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. 자,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그 상당 굽힘 모멘트설에 의한 그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예제를 들었는데 한 예를 들어서 굽힘 모멘트 자, 굽힘 모멘트를 16,000kg force 밀리미터. 그 다음에 비틀림 모멘트를 우리가 3만 kg force 밀리미터. 자, 이렇게 봤는데 그 재료의 허용 굽힘 응력은 얼마나 주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4kg force per 밀리미터 제곱. 그 다음에 전달 응력은 예를 들어서 2.5 kg force per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? 첫 번째 상당 굽힘 모멘트를 갖다. 자, 여기서 축을 설계를 하라 이거죠. 두 가지
굽힘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봤는데 그 재료의 특성은 이렇다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축의 직경을 설계할 것이냐라는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.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학습 동영상에서는 상당 굽힘 모멘트에 의한 건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예제를 듭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M2를 구할 수 있다. 상당 굽힘 모멘트라는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2분의 1 M 플러스 루트 M 제곱 플러스 T 제곱이다. 이렇게 쓸 수 있다. 자, 그대로 집어넣어서 2분의 1에 M이 얼마? 16,000 플러스 루트 16,000의 제곱 플러스 3만의 제곱. 자,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. 자,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한 25,000 kg 프로스의 밀리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상당 비틀림 모멘트 T2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루트 M 제곱에 플러스 T 제곱이다 라고 놨을 때 이것은 루트 16,000의 제곱 플러스 3만의 제곱. 자, 이렇게 구할 수 있다. 자,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34,000 kg 프로스의 밀리미터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이 두 가지 상당 굽힘 모멘트와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구한다면은 우리가 두 가지 설에서 우리가 한번 직경을 구할 수 있는데 1. 최대 중력선 설에 의한 것은 어떻게 되냐? 앞에서 얘기했죠. D라는 것은 루트 3승근의 32의 ME 그 다음에 파이 시그마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.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봅니다. 32에 여기서 ME 값이 요거죠. 25,000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허용된 그 굽힘 응력이라는 것은 4kg 4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. 자,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니까 D라는 것이 39.93 mm다. 자,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직접 해봐야 돼요. 삼승근이라는 계산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이 계산을 하고 그 파워를 3분의 1로 나눠주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 여러분들 계산기를 가진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최대 전단 응력설 요것에 의해서 하는 D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? 루트 3승근의 16의 T2의 파이 그 다음에 타우가 될 것이다. 자,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3승근의 16 T2는 여기서 계산한 게 34,000 그 다음에 파이 타우가 얼마? 주어진 것이 2.5 kg per ml. 자, 이것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? 아, 이것은 41.07 mm. 자, 최대 주응력설에 의한 결과는 39.39 mm, 40mm가 안 되죠. 직경이 최대 전단 응력설에 의한 것은 41.07 mm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가 정수로 쓴다면 우리가 이거 큰 것을 택해야겠죠. 무엇이 크다? 이것이 크다는 거죠. 최대 전단은 큰 것을 체크한다면 이것이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축의 직경, 축의 D는 엄격하게는 41.07인데 이거보다는 좀 넉넉하게 정수로 한다면 42mm 이렇게 써준다면 이것은 축의 설계로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결과로서 얻는 축의 설계 방법이 될 것입니다.